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 10321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 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 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 응시자 을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을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갑 소방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 12709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 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이기로 한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 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 메모, 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 송금 메모는 계좌 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 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갑의 은행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 고추 3cm, 고추야 커져라, 땡땡 씹새끼라는 송금 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갑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 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 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갑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 16747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한다. 9. 마약류 관리법 제5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3호 한외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4호 한외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 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의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중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자목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구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헌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의 경우 구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것도 가능하며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구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이러한 의료법 및 약사법, 구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 지식과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와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주사제의 투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인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유형은 구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마약류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구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9일 선고 2024도 163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모해 위증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법원은 2008년 6월 26일 선고 2008도 3300 판결 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2도 6848 2012 전도 143 병합 2012 전도 143 판결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0도 10028 판결 2024년 2월 29일 선고 2023도 7528 판결 등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 법리를 현재 법리라 한다.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증인이란 재판 절차 등에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46조가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언 거부권의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증언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 신문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기 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재판 실무는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고지하는 등 소송 지휘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재판 실무까지 고려하면 소송 절차 분리를 전제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증언 거부권 행사가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는 증인 신문이 아닌 피고인 신문 등 재판 절차의 다른 국면에서 피고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 적격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소송 절차를 분리하여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다시 소송 절차를 병합하여 다른 공동 피고인과 함께 심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소송 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소송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는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 검사 측 증명이나 피고인 측 방어의 편의, 공범 사이에서 사건 처리의 형평과 합일적 사실 인정 및 양형의 균형 필요성, 그 밖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병합 또는 분리의 선택이나 활용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소송 절차의 일시적 분리가 단지 형식적,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그러한 분리 상태에서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소송 절차 진행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동 피고인별로 소송 절차를 종국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범을 분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송 절차를 종국적으로 분리하더라도 같은 수소 법원이 그 사건들을 병행하여 심리한다면 법관의 심증 형성 측면에서 소송 절차의 일시적 분리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 사이에서는 해당 범죄 사실에 관하여 서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 한 소송 절차의 종국적 분리와 일시적 분리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현재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마약 범죄,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구성, 활동 등과 같이 여럿이 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공모나 범죄 가담 행위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에 의해서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진실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서한 후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위증의 벌이라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데다가 진술 거부권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는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더 적합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이 신문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형사소송법 제296조의 2 제1항 본문 신문하여 해당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밝히게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더라도 그것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면 해당 피고인은 그 진술 부분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가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이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서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나 증인 적격이 있고 이에 따라 그가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하여 한 허위 진술에 대하여도 모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2. 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설계도면대로 공사한 것처럼 컴퓨터로 조작한 현장 사진을 감리단을 통해 공사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회사 운영자 갑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 다른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갑으로부터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등 갑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모해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